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AI가 알아서 안 쓰는 구독을 취소하고 어제 바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맞춰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싹 바꾸고 그 사이 해킹 공격 들어온 것도 0.1초 만에 막아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영화 같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2026년 4월 19일을 기점으로 쏟아진 39건의 핵심 뉴스들을 싹 모은 리포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심층 탐구를 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냥 뭐 어느 펀드에 돈이 몰렸다, 아니면 새로운 해킹 수법이 나왔다, 이러고 단편적으로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걸 AI라는 렌즈로 묶어서 패턴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본의 이동이나 범죄 조직의 진화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라는 거대한 레버리지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쭉 따라오시면서 이 숨겨진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의 가장 굵은 줄기부터 한번 땡겨보죠. 왜 하필 지금 막 전 세계 돈이 AI 인프라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걸까요? 결국 거시경제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 그 타이거 미국 AI 데이터 센터 탑4 플러스 같은 펀드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같은 약간 물리적인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뭐 미란 협상 재개 기대감 같은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거죠.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 돈 번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와, 곡괭이 비유 확 와닿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우리가 당장 살 집을 구하는 미시적인 일상하고도 아주 찰떡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실거주 관련 전월세 정책 변화 같은 거랑 엮어서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자료에 나온 팩트만 보면 이런 정책 변화가 자본 이동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AI 기반 부동산 예측 시스템을 엄청 쓴다는 거죠. 예전처럼 발품 파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정책 변수나 금리 데이터를 AI가 순식간에 분석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딱 알려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경제라는 자동차에 엄청나게 큰 초대형 제트 엔진을 달아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제트 엔진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만큼 핸들링을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속도 통제를 못하면 완전히 튕겨 나갈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콕 집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면 2031년에 대만하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벌어지면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1만 달러요? 국가 경제 체급 자체가 달라진다는 소리 아닌가요? 근데 왜 하필 대만이랑 비교를 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 즉 이 AI 인프라의 제일 밑바닥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이 격차를 좁히려면 단순히 기술만 연구할 게 아니라 모험자 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팍팍 수혈해서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거시적인 경고군요. 맞습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명확한 생존 시그널이죠. 와, 엔진이 강력해진 건 좋은데 운전자 입장에선 손에 땀이 날 것 같네요. 속도계가 막 올라가고 돈이 이렇게 몰리면 당연히 그 틈을 노리는 치명적인 위협도 꼬이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던 이 도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를 겨누는 무기로 돌변하는지, 그게 이번 자료에서 보안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토스 충격이라는 사건입니다. 미토스 충격이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난 사고 같은데요.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초고성능 생성형 AI 아시죠? 원래는 사람을 돕게 만든 건데 방어막이 뚫리거나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 해커들이 그걸 나쁜 쪽으로 조종한다는 거군요. 네, 시스템 취약점을 파고드는 악성 코드나 사람 심리를 조종하는 피싱 템플릿을 그냥 AI가 자동으로 뚝딱 대량 생성해내는 현상,
그게 미터스 충격의 핵심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해킹이라고 하면 보통 천재 해커들이 막 어두운 방에서 며칠 밤 새워서 암호 풀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청취자들한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심각해집니다. 생성형 AI 때문에 해킹과 사기의 진입장벽이 아예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 전문 지식 없는 사기꾼도 최고급 AI를 그냥 무기처럼 쓸 수 있거든요. 와, 진짜요? 그럼 코딩을 몰라도 그냥 일상 언어를 명령만 내리면 악성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맞아요. 거기다 미국 국방부의 메이븐 같은 군사 AI 프로젝트가 대폭 확대되면서 이제 AI 연산 인프라가 군사시설이랑 산업 전반에 다 깔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료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보안 우선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군요. 네, 납품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안을 챙기지 않으면 아예 거래를 안 하겠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된 상황입니다. 국방 AI의 글로벌 위기까지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군사 시스템 이야기는 약간 헐리우드 영화나 고위층 이야기 같거든요. 당장 내일 점심값 절제하는 평범한 일상에 이게 왜 심각하게 연결되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늪이실 수 있습니다. 뭐 메이븐이 공급망이니 하면 내 통창 잔고랑은 멀어 보이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해킹의 민주화, 그러니까 범죄 장벽이 무너졌다는 걸 우리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최고급 공격 무기를 아무나 구독해서 쓴다면 무차별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공격의 관역이 더 이상 국방부가 아니라 우리 동네 신협, 배달앱,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향하는 거죠. 와, 거창한 기술이 결국 내 지갑을 직접 겨누네요. 그걸 들으니 리포트에 나온 그 고도화된 조선 피싱 사건이 확 이해가 됩니다. 예전 보이스피싱 문자는 번역기 돌린 티가 팍팍 났잖아요. 그렇죠. 띄우쓰기도 엉망이었고요. 근데 요즘은 막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지급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한국어도 보내고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 목소리나 숨소리까지 감쪽같이 흉내낸다면서요. 네, 진짜 이건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해 라고 개인의 인지 능력에 기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랑 경찰청도 아예 전략을 바꿨어요. 의심스러운 전화 받지 마세요. 이런 단순 캠페인은 이제 안 통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자체에 AI 음성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이게 인간 성대에서 나온 건지 기계가 만든 건지 판별해서 사전에 차단해버리려고 검토 중인 거고요. 대전경찰청 같은 곳은 아예 보이스피싱 예방성을 만들어서 대중적인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사회적 백신을 놓는 거군요. 결국 개인의 주의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모든 걸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자료에 계속 나오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딱 이 맥락인 건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전 보안이 성벽을 아주 높게 쌓고 한번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서는 왕의 침실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는 거였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아예 성벽 개념을 없애고 춤출 때,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다시 검사하는 거 맞죠?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과거에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신뢰했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내 네트워크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들끼리도 서로 절대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 심지어 성의 주인인 왕조차도 서랍 열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거네요. 귀찮긴 하겠지만 그만큼 내 지갑 털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수십 년 된 물리적 망분리 기준까지 싹 다 새로 짜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은행 앱 켤 때 얼굴 인증도 자주 하고 귀찮아진 게 다 이 보이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요원들이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주는 현장인 겁니다. 이제 은행을 평가할 때 이 ESG 보안 지표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기업 존망을 가르는 시대가 된 거군요. 근데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화장실 갈 때마다 검사받고 살 순 없잖아요. 이 철벽 방어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도 엄청나던데요. 그럼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AI 금융 서비스들이 극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웰뱅 AI 비서만 해도 단순 상담 자동화로 운영비를 15%나 줄일 거라고 하죠. 전 리포트 보면서 엔비디아의 이징 AI 모델이 제일 놀라웠어요. 양자 컴퓨팅 결합해서 자산운용사 모델링 비용을 30%나 줄인다는데 양자 컴퓨팅 하니까 갑자기 물리시간 같아서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용을 줄여준다는 건가요?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글로벌 운용사들은 주식, 환율, 수백만 가지 변수를 넣고 가장 수익 높은 조합을 찾아야 하잖아요.
예전 슈퍼컴퓨터는 이걸 하나씩 순서대로 계산해서 전기세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아, 하나씩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양자 어닐링 원리를 쓴 이 이직 모델은 수백만 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쫙 펼쳐놓고 가장 최적의 답을 단숨에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계산 시간과 전력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30%라는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와, 동시에 확 펼쳐서 답을 찾아낸다니 기업들 입장에선 진짜 마법이네요. 근데 개인 소비자로서 제가 제일 솔깃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에이전틱 커머스 트렌드에서 나온 AI 기반 구독 해지 관리 서비스요. 아, 그거 진짜 속 시원한 혁신이죠. 매달 나가는 구독료 해지 버튼은 꽁꽁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그냥 알림만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자기가 인식해서 앱 열고 로그인하고 그 해지 방어하는 교묘한 버튼들까지 알아서 척척 눌러서 계약을 종료시켜 준다면서요. 네, 귀찮은 건 AI가 다 해주는 시대죠. SC제일은행은 아예 비대면 전용으로 연 3.4% 금리를 주는 이그린 세이브 예금 같은 파격적인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와, 금리 혜택까지 챙겨주고 완벽하네요. 게다가 돈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디지털 자산 부상도 엄청나더라고요. OK저축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콘소시엄으로 디지털 원 화폐 발행 얘기가 나오고요. 비단의 김상민 대표가 주도하는 디지털 금 생태계도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무거운 금괴는 안전한 금고에 두고 그걸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금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한 거죠. 동남아 쪽에선 인도네시아 통신사 인도사트랑 BTN이 통신 데이터 분석해서 은행 계좌 없는 분들한테 모바일 소액 대출해주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금융 포용이네요. 네, AI와 디지털 자산이 결합해서 더 많은 사람을 금융망 안으로 끌어안는 훌륭한 혁신입니다. 안 쓰는 구독도 취소해줘, 포트폴리오도 최적화를 해줘. 진짜 너무 완벽한데요. 근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내 자산 관리부터 결제, 구독 취소까지 전부 AI가 알아서 한다면 이거 우리가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블랙박스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 불안감이 지금 규제 당국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예전 AI는 이거 어때요 하고 추천만 해주는 프리세일즈 단계였잖아요. 네, 결국 결제 비밀번호는 제가 누르니까요. 근데 에이전틱 AI처럼 내 돈을 직접 움직이고 투자를 집행하는 포스트 세일즈 권한까지 넘어가면 만약 치명적인 오류로 전재산이 날아갔을 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와, 은행 잘못인지 모델 만든 회사 잘못인지 동의 누른 제 잘못인지 진짜 까마득해지네요. 왜 사고가 났는지 알 수도 없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 위반자들이 AI 알고리즘 논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 가능한 AI와 투명성 기준을 시급히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고 있죠. 아, 그래서 자료에 하나금융그룹의 유아 ESG 금융교육 사례가 있었군요. 네, 이제 미래 세대에게 통장 만드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추천하는지 꿰띄어보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게 진정한 생존 기술이 되는 거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네요. 오늘 짚어본 걸 보면 당장 2026년부터 2028년까지가 AI 보안이랑 디지털 자산이 금융 인프라로 굳어지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짧지만 향후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결정되는 골든타임이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당장 전월세를 구하거나 예금을 들 때 이 스마트폰 화면 백그라운드에서는 초고 성능 AI들이 군사급 공방전을 벌이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0.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쳐다보는 통장 잔고 뒤에 그렇게 치열하고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큰 통제권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다룬 정부 규제나 다주택자 정책, 디지털 자산 법제화 같은 내용들은 철저히 원문 자료의 사실만 전달해드린 거고요.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혀둡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데이터의 인과관계만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막대한 자본부터 그걸 해킹하는 범죄자, 방어하는 보안, 내 소비를 통제하는 비서까지 완벽한 기계 대 기계의 시대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금융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화폐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진정한 신뢰는 앞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묵직한 고민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